하늘아, 그만해. 할아버지께 예를 올리는 중이잖아. 민수가 하늘이를 달래려 했지만 걔는 전혀 멈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애절하게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무덤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얘가 왜 저러지? 수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늘이는 여전히 무덤 주변을 돌며 끊임없이 킁킁거렸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기는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다니시던 길인데 지금까지 가족들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뒤에 숨겨진 비밀과 충격적인 사실들을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김철수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른 이날, 철수의 가족들은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제사상을 차리고 성묘를 위한 준비를 하느라 집안이 어수선했지만 모두의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시던 산삼밭도 이제 완전히 황폐해졌겠네요. 수연이 차례상에 올릴 과일을 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도연은 묵묵히 향을 준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마을에서도 존경받는 어른이었고 은퇴 후에도 산에 올라 약초를 캐며 소박하게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산소로 향하는 길은 예전과 다름없이 구불구불했습니다. 가족들이 무거운 제수용품을 들고 천천히 오르는 동안 철수가 생전에 아끼던 백구 하늘이도 뒤따라왔습니다. 하늘이는 올해로 8살이 된 늙은 개였지만 여전히 주인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는 느릿느릿 걷던 하늘이가 오늘따라 유독 활기차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습니다. 하늘이도 할아버지 생각이 나나 봐요. 도연의 아들인 12살 민수가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이는 잠시 민수를 올려다보더니 다시 앞장서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산소에 도착하자 가족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벌초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을 베어내고 상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수연은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국화꽃을 무덤 앞에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차례를 지내려는 그때였습니다. 하늘이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가족들 곁에 조용히 앉아 있거나 무덤가에 엎드려 있어야 할 터인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하늘이는 무덤 주변을 계속해서 뱅뱅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흥분한 것으로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행동이 심해졌습니다. 하늘아, 그만해. 할아버지께 예를 올리는 중이잖아. 민수가 하늘이를 달래려 했지만 걔는 전혀 멈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애절하게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무덤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수연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하늘이는 한동안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슬퍼했었습니다. 그 후로는 조용하고 얌전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오늘의 행동은 지난 1년 동안 보여준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얘가 왜 저러지? 수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는 여전히 무덤 주변을 돌며 끊임없이 킁킁거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하늘이가 갑자기 무덤에서 약 10m 떨어진 지점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산 쪽으로 향하는 좁은 오솔길의 입구였습니다. 하늘이는 그 길목을 향해 서서는 가족들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꼬리를 살짝 흔들며 마치 이쪽으로 와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는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다니시던 길인데 도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길은 철수가 산삼을 캐러 다니던 익숙한 산길이었습니다. 가파르고 험한 길이라 보통 사람들은 잘 다니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늘이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더니
몇 걸음 산길 쪽으로 가서는 다시 가족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몇 걸음 더 들어가서는 멈춰서서 가족들을 기다렸습니다. 분명히 자신을 따라오라는 신호였습니다. 이상해요. 하늘이가 저렇게 행동하는 건 처음 봐요. 민수가 궁금해하며 말했습니다. 차례를 마친 가족들은 하늘이의 기이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단순히 걔가 예민해진 것이라고 치부하려 했지만 수연은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직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뭔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게 있는 것 아닐까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연아, 걔는 걔일 뿐이야.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마. 하지만 하늘이는 여전히 산길 입구에서 가족들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주인의 마지막 부탁을 전하려는 충직한 메신저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어른들 중에는 하늘이가 특별한 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철수와 함께 산을 다니며 위험을 미리 알아채고 길을 잃었을 때는 집으로 안내해 주기도 했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런 이야기들을 미신으로 치부했습니다. 수연은 하늘이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걔는 단순히 산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방향을 계속해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작은 소리로 낑낑거리며 마치 무언가를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잠깐만 따라가 봐요. 뭔가 있을지도 몰라요. 수연이 제안했지만 도연은 완강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도 늦었고 산길은 위험해. 괜히 걔 때문에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하지만 수연의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의 행동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성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연은 하늘이의 이상한 행동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걔는 여전히 가족들을 따라오면서도 가끔씩 뒤돌아서 산 쪽을 바라보며 낮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남겨두고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을로 내려오자 평소와 다름없이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추석도 다가오고 철수의 기일이기도 한 터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형님 참 좋은 분이셨는데 벌써 1년이나 지났네요. 마을 어른 중 한 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박순덕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철수 씨 돌아가신 일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평생 산을 다니던 양반이 갑자기 심장이 멈췄다니. 수연이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의문을 품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의사도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라고 진단했고 가족들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른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맞아요. 철수 형님은 몸도 튼튼하시고 건강 관리도 잘하시던 분인데 옆집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산에 올라가셨다가 그만. 혹시 산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건 아닐까요? 또 다른 마을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산삼 도둑들도 많다고 하던데. 도연이는 이런 이야기들이 불편한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다들 추측으로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자연사라고 하셨는데 괜히 이상한 소문 만들지 마세요. 하지만 박순덕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철수 씨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뭔가 발견하셨다는 소문이 있어요. 산에서 귀한 약초를 찾으셨다던지. 할머니, 그런 이야기는. 도연이 말을 막으려 했지만 수연이는 더 자세히 듣고 싶었습니다. 어떤 약초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철수 씨가 그날 아침에 평소보다 일찍 산에 올라가시면서 뭔가 상당히 기뻐하시던 모습을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큰 보물이라도 찾은 것처럼 말이에요. 수연이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가 가리켰던 그 산길이 바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다녔던 길이었습니다. 혹시 그곳에 아버지가 발견했다는 것이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이상한 게 또 있어요. 다른 마을 어른이 말을 이었습니다. 철수 형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하늘이가 며칠 동안 계속 그 산길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마치 주인을 찾는 것처럼 말이에요. 수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늘이의 오늘 행동과 정확히 일치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 아버지가 그날 정확히 어느 길로 올라가셨는지 아세요? 수연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평소에 다니시던 그 길, 산삼밭으로 가는 좁은 오솔길 말이에요. 다들 위험하다고 말리던 그 길 있잖아요. 수연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오늘 하늘이가 가리켰던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수연아, 그만 들어가자. 도연이가 수연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히 이상한 소문에 휘말리지 말고. 하지만 수연이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아버지가 그날 누군가와 함께 산에 올라가시지는 않았나요? 박순덕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그날 아침 일찍 도연이도 그 길로 올라가는 걸 봤어요. 아버님을 만나러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공기가 차가워진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는 지금까지 그날 아버지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는 오빠를 바라봤지만 도연이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날 집에 있었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봤어요. 도연이가 평소보다 일찍 나가시더라고요. 아버님 뒤따라 산에 올라가신다고 하시면서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나이가 드시니까 기억이 헷갈리시는 것 같네요. 하지만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기억을 되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나도 그날 도연이 일찍 나가는 걸 봤어. 그런데 철수 형님이 돌아가신 후에 도연이가 상당히 당황하던 모습이 이상했긴 해. 수연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오빠가 왜 그날 아버지를 만났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이야기는 또 무엇일까요? 수연아, 정말 이제 그만하자. 도연이 다소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편안히 가셨고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해. 하지만 수연의 마음속에서는 의문이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하늘이의 이상한 행동,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오빠가 숨기고 있는 그날의 진실. 모든 것이 하나의 퍼즐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연은 하늘이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걔는 여전히 불안해하며 자꾸만 산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수연을 올려다보며 마치 나를 믿어달라고 말하는 것 같은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늘아, 너는 뭘 알고 있는 거니? 수연이 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하늘이는 수연의 손길에 몸을 맡기면서도 여전히 산을 향해 낮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주인의 비밀을 지키고 있는 마지막 증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버지가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는 이야기, 그날 오빠도 산에 올라갔다는 증언, 그리고 하늘이의 이상한 행동까지.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습니다. 수연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하늘이가 가리켰던 그 길을 따라가 보기로 말입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무언가가 그곳에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일찍 일어나 하늘이를 데리고 산으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어젯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곱씹어 본 결과
아버지의 죽음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특히 오빠 도연이 그날의 일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의문스러웠습니다. 어디 가려고? 도연이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수연이 등산화를 신고 있는 모습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산에 좀 다녀올게요. 수연이 대답했지만 도연은 이미 눈치채고 있는 듯 했습니다. 혹시 어제 하늘이가 가리켰던 그 길 말하는 거야? 도연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다녔던 길이니까 한번 가보고 싶어요. 수연이 솔직하게 대답하자 도연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수연아, 그만해. 도연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마을 사람들 헛소리에 너무 휘둘리지 마. 그냥 걔가 이상하게 구는 거야. 오빠, 왜 그렇게 말해요? 하늘이는 평생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저 아이가 저렇게까지 하는 건 분명 이유가 있어요. 수연의 목소리에도 완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이유를 대며 수연을 말렸습니다. 그 길은 위험해. 아버지도 그 길에서. 혹시라도 너까지 다치면 어떡하려고. 하지만 수연은 오빠의 진짜 속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단순히 위험 때문에 말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정말 그날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어요? 수연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 소리야? 내가 언제? 마을 사람들이 다 봤다고 했잖아요. 오빠가 아버지 뒤따라 산에 올라가는 걸. 그건 그들이 잘못 본 거야. 도연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날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일찍 나간 거라고. 수연은 오빠의 거짓말을 확신했습니다. 평소 도연은 거짓말을 할 때마다 눈을 깜빡이는 버릇이 있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더더욱 가봐야겠어요. 아버지가 그날 무슨 일을 겪으셨는지 알고 싶어요. 수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안 돼. 도연이 갑자기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깜짝 놀라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자신이 너무 크게 소리쳤다는 것을 깨닫고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수연아, 제발. 아버지는 편안히 가셨어. 괜히 이상한 의심을 하면서 아버지 명예를 더럽히지 마. 명예를 더럽힌다고요?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전단지 아버지가 마지막에 뭘 하셨는지 알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게 왜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 되는 거죠?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으로 수연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혼자 가는 건 너무 위험해. 그 길은 가파르고 길도 험해서. 그럼 오빠가 같이 가요. 수연이 제안했지만 도연은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못 가.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요? 그건 회사 일이야. 내가 이해할 필요 없어. 수연은 점점 화가 났습니다. 오빠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해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오빠,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예요? 수연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아. 너야말로 왜 자꾸 이상한 상상을 하는 거야? 도연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상이라고요? 하늘이가 저렇게 행동하는 것도 상상이고 마을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도 상상이라는 거예요? 그래. 다 의미 없는 일이야.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걔는 그냥 걔고 마을 사람들은 그냥 소문에 휘둘리는 거야. 하지만 바로 그때 하늘이가 갑자기 도연에게 달려들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평소 온순했던 하늘이의 이런 행동은 처음이었습니다. 하늘아. 수연이 놀라서 걔를 제지하려 했지만
하늘이는 계속해서 도연을 향해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도연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가 왜 이래? 수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늘이는 평생 가족들에게 이런 적대적인 행동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도연에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늘이의 반응은 마치 도연을 적으로 인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왜 그러는 거니? 수연이 걔를 달래며 물었지만 하늘이는 여전히 도연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봐, 이 개가 이상해진 거야. 주인이 죽어서 정신이 나간 것 같아. 도연이 변명했지만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하늘이의 행동에서 무언가 중요한 신호를 읽었습니다. 걔는 본능적으로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해서 도연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빠, 정말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수연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 도연이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이상한 짓 하고 집에서 얌전히 있어. 싫어요. 수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전 가볼 거예요. 하늘이가 저렇게까지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가 뭔가 남기신 게 있을 거예요. 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뭘 찾는다고 해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아. 그냥 좋은 기억으로만 남겨두자. 오빠는 왜 자꾸 말려요? 정말 단순히 위험해서 그러는 거예요? 수연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나는 그냥 너가 다칠까봐 걱정되는 거야. 하지만 수연은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빠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어요. 전 반드시 가볼 거예요. 하늘이와 함께. 하늘이는 수연의 말에 반응하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연을 향해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수연을 말릴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수연아, 제발. 가족끼리 이렇게 하지 말자. 아버지도 천국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실 거야. 하지만 수연은 이미 집을 나설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오빠, 저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요? 결국 형제는 서로 등을 돌렸습니다. 수연은 하늘이와 함께 집을 나섰고 도연은 그 모습을 복잡한 심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4장 산속의 발견. 수연은 하늘이와 함께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안개가 아직 완전히 걷히지 않은 산속은 신비로우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하늘이는 어제와 달리 매우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라는 듯이 말입니다. 산길은 생각보다 가팔랐습니다. 아버지가 65세의 나이에도 이런 험한 길을 다니셨다니 새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이는 중간중간 수연을 돌아보며 속도를 조절해 주었고 때로는 위험한 구간에서 먼저 가서 안전을 확인해 주기도 했습니다. 하늘아, 너는 정말 이 길을 잘 아는구나. 수연이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이는 잠깐 멈춰서 수연을 바라보더니 다시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명감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올라가자 길이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비교적 완만한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더욱 가파르고 위험해 보이는 길이었습니다. 하늘이는 망설임 없이 더 험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정말 저쪽으로 가야 하는 거니? 수연이 불안하게 물었지만 하늘이는 이미 그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더 깊숙이 들어갈수록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새소리도 점점 줄어들고 바람 소리만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수연은 왜 아버지가 이런 외진 곳까지 오셨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여기서 도대체 뭘 하셨을까? 수연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하늘이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바로 앞에 작은 공터가 있었고 그 중앙에 큰 참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나무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았고 굵은 줄기에는 여러 가지 이끼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그 나무 주변을 천천히 돌며 킁킁거렸습니다. 그러다가 나무 밑동 한쪽에서 멈춰서서 땅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 거니? 수연이 다가가서 하늘이가 가리키는 곳을 자세히 봤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땅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다른 곳보다 약간 푹 꺼져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묻었다가 다시 흙을 덮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가방에서 작은 삽을 꺼냈습니다. 산에 올 때를 대비해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하자 하늘이는 옆에 앉아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10cm 정도 팠을 때 삽이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혔습니다.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작은 나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뭐지? 수연이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상자는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었고 간단한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서인지 자물쇠는 쉽게 열렸습니다. 상자를 열자 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안에는 아버지의 낡은 수첩과 함께 작은 천에 쌓인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천을 풀어보니 말린 약초들이 나왔습니다. 수연이 본 적 없는 희귀한 종류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첩이었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익숙한 필체로 여러 가지 기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산삼이나 약초에 관한 내용이었지만 마지막 몇 페이지는 달랐습니다. 9월 15일 드디어 찾았다. 30년 동안 찾던 그것을. 이것으로 우리 가족의 미래가 바뀔 것이다. 9월 20일 도연이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 아이의 성격상 욕심을 낼 것 같다. 조금 더 생각해보자. 9월 25일 도연이가 계속 나를 따라다닌다. 뭔가 눈치챈 것 같다. 조심해야겠다. 수연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의 기록이었습니다. 9월 28일 도연이와 큰 싸움을 했다. 그 아이가 내가 발견한 것을 자신에게 달라고 했다. 나는 거절했다. 이것은 가족 전체를 위한 것이지 개인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다. 9월 30일 도연이가 또 찾아왔다. 이번에는 협박까지 했다. 내가 죽으면 어차피 자신의 것이 될 거라고 했다. 나는 두렵다. 내 아들이 이런 사람이었나? 수연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와 도연이 그런 갈등이 있었다니 전혀 몰랐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떨리는 글씨로 적힌 마지막 기록이 나왔습니다. 10월 1일 오늘 도연이 조심하라. 그는 나를 배신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것은 도연이의 짓이다. 하늘이가 이 모든 것을 지켜봤다. 하늘이를 믿어라. 수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0월 1일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연은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하늘이도 즉시 경계 태세를 취했습니다. 누구세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잠시 후 나무 사이로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차가운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내가 그걸 찾아낼 줄이야. 도연의 목소리는 싸늘했습니다. 수연은 본능적으로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오빠, 왜 여기에? 너를 따라온 거야. 내가 뭔가 찾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이야. 도연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하늘이가 갑자기 도연 앞으로 뛰어나가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보다도 더 격렬한 반응이었습니다. 하늘이 비켜. 도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하늘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수연이 수첩을 들어 보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빠를 조심하라고 했는데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적었구나. 역시 나를 의심하고 계셨어. 오빠, 정말 아버지와 싸웠어요? 아버지가 발견하신 게 뭔데 그래요? 수연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수연을 바라보더니 마침내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발견한 건 정말 대단한 거였어. 천연 산삼 군락지야. 수백 년 된 산삼들이 수십 뿌리나 자라고 있는 곳이었어. 그 가치는 몇억 원은 좋게 될 거야. 수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발견이 있었다니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걸 혼자 독차지하려고 했어. 가족이라면 공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도연의 목소리에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싸운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정말 심하게 다퉜어. 내가 좀 거칠게 굴었나 봐.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이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빠가 아버지를.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늘이는 더욱 격렬하게 으르렁거리며 도연을 위협했습니다. 마치 주인의 원수를 마주한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그걸 찾아낼 줄이야. 도연의 목소리는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수연 쪽으로 다가오면서 평소의 따뜻한 오빠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오빠, 정말 아버지를 그렇게 한 거예요? 도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한 거라니. 너무 과장하지 마. 나는 단지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을 뿐이야. 이야기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수첩에는 오빠가 협박까지 했다고 나와 있어요. 협박이 아니라 설득이었어. 도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고집이 세셨어. 가족을 위한 일인데도 혼자서만 결정하려고 하시더라고. 하늘이는 여전히 도연 앞을 가로막고 서서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걔의 온몸에서 긴장감이 느껴졌고 언제라도 도연에게 달려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아, 제발 비켜. 도연이 짜증을 내며 말했지만 하늘이는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수연은 아버지의 수첩을 더 꽉 안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도연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아버지를 따라 여기까지 왔어. 아버지가 며칠 전부터 뭔가 숨기고 계시다는 걸 눈치챘거든. 그래서 몰래 뒤따라온 거야. 수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여기서 산삼을 캐고 계셨어.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의 산삼들이었어. 수백 년은 된 것 같은 것들이 여러 뿌리나 있더라고. 나는 너무 흥분해서 아버지에게 달려갔어. 그리고 처음에는 아버지도 기뻐하셨어. 가족의 미래가 바뀔 거라고 이제 돈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하시면서 말이야. 도연의 눈에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왜 싸우게 된 거죠? 내가 그 산삼을 어떻게 처분할지 이야기했을 때부터였어. 도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산삼을 팔아서 가족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겠다고 하시더라고. 하지만 나는 그게 아니라 사업에 투자해서 더 큰 돈을 벌자고 제안했어. 수연은 이제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내 제안을 거절하셨어. 안전하게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낫다고 하시면서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어.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까? 나는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했어. 설득이요? 그래, 설득이야. 나는 단지 아버지께 내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했을 뿐이야.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셨어. 하늘이가 더욱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도연의 거짓말을 반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수연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우리는 심하게 다퉜어. 아버지가 너무 완고하게 나오시니까 나도 화가 났어.
그래서 좀 거칠게 얘기했나 봐. 거칠게 얘기했다고요? 아버지를 좀 밀쳤나 봐. 도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어. 정말로. 수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돌에 부딪히셨어. 도연의 목소리에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즉시 아버지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 수연은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빠가 정말로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당황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도연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이미 돌아가신 후였어. 의사들은 심장마비라고 진단했고 나는 그냥 그렇게 두었어. 그리고 산삼은? 며칠 후에 다시 와서 모두 캐갔어. 도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들을 팔아서 얻은 돈으로 내 사업을 확장했어. 수연은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가 아버지의 죽음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아, 나는 정말 아버지를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어. 도연이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지 사고였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사고라고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를 밀친 게 사고라고요? 하늘이가 갑자기 도연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재빨리 나뭇가지를 집어들어 위협했습니다. 이 개가 계속 방해하네. 도연이 짜증을 냈습니다. 하늘이를 건드리지 마세요.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넌 어떻게 할 거야? 도연이 수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죠. 수연아, 제발. 도연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오빠야.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아버지를 죽이고 그 사실을 숨겨도 되는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 수첩을 나에게 줘. 도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이에서만 끝낼 수 있어. 싫어요. 수연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때 하늘이가 갑자기 도연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도연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고 하늘이는 즉시 수연 앞으로 달려와 그녀를 보호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 개가. 도연이 화를 내며 일어났지만 하늘이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이 틈을 타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고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연아, 정말 이렇게 할 거야? 나는 내 오빠라고. 오빠는 더 이상 제 오빠가 아니에요. 수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일 뿐이에요. 결국 도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도망치듯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수첩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모든 걸 알았어요. 하늘이가 지켜줬네요. 하늘이는 수연 곁에 조용히 앉아서 그녀를 위로하듯 몸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 아버지의 산소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낮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주인에게 이제 편히 쉬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는 마침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것이었습니다. 주인의 마지막 뜻을 전하는 충직한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끝낸 것이었습니다. 후, 도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일부러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아버지의 수첩과 여러 증거들이 그의 탐욕과 협박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산삼을 몰래 캐가서 사업에 투자했다는 사실은 그의 범행 동기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수연은 법정에서 도연을 마주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여전히 그는 자신의 오빠였지만 동시에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도연은 마지막 재판에서 수연을 바라보며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단순한 후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는 사건이 해결된 후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산길을 향해 불안해하지도 않았고 무덤 주변에서 서성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하늘이가 진정한 의미에서 아버지의 가장 충실한 친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수첩은 경찰 수사가 끝난 후 수연에게 돌려졌습니다. 그 안에는 산삼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 마을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소박하지만 진실한 삶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수첩을 읽으며 아버지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올바른 분이었는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실이 밝혀진 후 철수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의 미래를 걱정하며 올바른 길을 택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무덤을 찾아와 조문했습니다. 철수는 죽어서도 마을 사람들에게 정직과 성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수연은 이제 혼자가 되었지만 하늘이와 함께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연이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들은 모두 몰수되어 마을의 복지기금으로 사용되었고 수연은 그것이 아버지가 원했던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조용한 저녁, 수연은 하늘이와 함께 아버지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하늘이는 무덤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 눈빛은 더 이상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화로운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늘이가 정말 훌륭한 일을 해냈어요. 수연이 무덤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실이 모두 밝혀졌으니까 편히 쉬세요. 하늘이는 마지막으로 한번 낮게 울음소리를 낸 후 수연의 곁으로 다가와 몸을 기댔습니다. 석양이 지는 산속에서 그들은 조용히 철수의 영혼을 기렸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났고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직한 친구 하늘이의 사명도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